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해설 자료는 바로 장난과 학교 폭력, 그 경계선입니다. 학교 하면 왠지 우정, 배움, 청춘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사실 이 교실이라는 평범한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매일매일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교실 속 일상적인 행동들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아주 새롭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들 이런 의문 한 번쯤 가져보셨을 거예요. 아니, 진짜 그냥 장난이었다는데. 그래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는 건가? 이 질문, 오늘 해설 전체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사실 우리 다들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 크잖아요. 친하니까 치는 게 또 장난이고요. 근데 도대체 그 선이라는 걸 넘었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질문 하나가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실제 사례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 A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실 속 상황 하나를 들여다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쉬는 시간마다 누군가 다가와서 내 어깨를 툭툭 밀치거나 뒤통수를 가볍게 치고 갑니다. 사실 이 행동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면 뭐야 그냥 좀 짓궂네? 하고 넘길 수도 있는 수준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바로 이 행동들의 끔찍한 반복성입니다. 45분 수업 끝나고 숨 좀 돌려야 할 10분짜리 쉬는 시간, 그 피할 수 없는 시간마다 어김없이 이 물리적인 접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야 실수나 장난이라고 칠 수 있겠지만 이게 매번 정말 쉴 틈 없이 반복된다면 그건 이미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거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장난일까 폭력일까? 네, 바로 여기서 팽팽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양쪽의 입장이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이 두 세계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한번 보세요. 가해 학생들은 아주 쿨하고 가볍게 말합니다. 아, 그냥 장난이에요. 이 한마디 속에는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이 단 1도 없어요. 반면에 피해자인 A 학생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제 교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쉬는 시간 끝나는 종이 울리고 뒷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짧은 발걸음이 얼마나 무섭고 지옥 같았을까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옛날 다들 아시죠? 딱 그겁니다. 가해자의 가벼운 변명과 피해자의 숨막히는 매일의 불안감이 너무나도 뼈아프게 대비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사실 이 당사자나 주변 친구들 입장에서는 처음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걸 자료에서도 잘 짚어주고 있어요. 또래 갈등 특유의 그 모호함 때문이죠.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친해서 저러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꼬리를 물어요. 게다가 상대방이 막 웃으면서 다가오고 피 터지게 멱살 잡고 싸운 것도 아니니까 선생님한테 섣불리 도와달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회색지대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런 회색지대가 도대체 왜 생기느냐? 우리가 가진 아주 큰 오해, 착각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은 무조건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진짜 심하게 때려야만 폭력이다? 솔직히 우리 뉴스나 영화에서 보는 자극적인 장면들만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눈에 띄는 상처가 없으면 에이, 애들끼리 놀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너무 쉽게 넘겨버리는 아주 위험한 고정관념이죠. 오늘 해설 자료는 바로 이 편견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자, 진정한 판단의 기준. 그렇다면 이런 애매한 상황과 우리의 착각을 한 방에 정리해줄 공식 가이드북의 진짜 기준은 과연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식 가이드북이 내린 학교 폭력의 정의를 보면요. 물리적으로 심한 폭행만 폭력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를 입었다면 겉보기에 아주 사소한 괴롭힘이거나 심지어 학생들 스스로 이거 그냥 장난인데 라고 치부하는 행동들까지도 전부 폭력에 포함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먹이 오가는 강도나 행동의 스케일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깃털처럼 가벼운 장난 같아 보여도 그게 켜켜이 쌓여서 한 사람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건 명백한 폭력인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북이 제시하는 유일무이한 진정한 척도는 딱 하나, 바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입니다. 꼭 몸에 피멍이 들어야만 폭력인가요? 마음에도 시퍼렇게 멍이 들 수 있거든요. 매번 교실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는 그 끔찍한 불안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숨막히는 정신적인 고통이야말로 이 상황이 단순한 장난에 훌쩍 넘어서서 명백한 학교폭력임을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 살펴본 자료의 결론이자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될 가장 결정적인 한 문장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해 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지보다 피해 학생이 실제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입니다. 와, 이 문장 정말 묵직하지 않나요?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무게중심을 가해자의 의도에서 피해자의 현실로 완전히 옮겨버리는 겁니다. 난 때릴 생각 없었어. 그냥 재밌으라고 한 건데 왜 그래? 이런 가해자의 핑계는 이제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오직 피해자가 남몰래 삼켜야 했던 그 눈물과 두려움만이 진짜 진실을 말해주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장난과 폭력을 가르는 기준이 뭔지 확실히 감이 오시죠?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장난은 과연 어디까지인가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장난이라는 가벼운 포장지로 누군가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생채기를 내고 있진 않았는지, 혹은 옆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저 정도 가지고 유난이야? 라며 고개를 돌려버린 적은 없었는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명확한 기준들이 우리 교실과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고 배려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